네, 일단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귀순 그 과정도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 이 태영호 공사와 별개로 유럽 지역의 자금 총책이 꽤 큰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거 우리 정부 당국이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요. 네. 자, 일단 저 태영호 정무공사 예전에 육자회담도 참가하고 우리 외교관하고 접촉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7년에 그 이탈리아에서요, 이 민간단체인 그 란다우 네트워크 첸트로 몰타라는 단체에서 그 휴양지 네. 코모에서 이 네. 한국과 그 남북한 그 당국자들과 이 미국 그리고 유럽 각국의 이 관료와 학자들이 참석하는 그 워크숍을 열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주영국 북한 대사관 참사관 직함으로 이 그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모습 보겠습니다. 그곳의 장면인데 이렇게 남북 외교관들이 만나기도 하나 보죠. 그 2007년은 그 노무현 정부 그 이제 5년 차였는데요. 당시에는 그 육자회담 그 9.19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3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치닫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 당국 간 대화에 앞서서 이 국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귀국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접촉을 하기도 하고 먼저 그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영호 공사가 직접 우리 정부에게 먼저 귀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이네요. 어떨까요? 아니, 우리 정부기관이 지금 전화 아무리 해도 지금 전화는 안 받습니다. 아, 지금 전화를 안 받습니까? 지금 저는 뭐 숱한 기자들이 정부 관계자에서 기사를 쓰는데 저도 꽤 취재력이 있는데 저는 정부 관계자를 못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 관계자들이 진짜 국정원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국정원에서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먼저 했더라도 오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저렇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겠죠.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탈북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먼저 태공사가 전화를 해서 조영국 그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국으로 네. 이렇게 귀순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뭐 국정원에서 담당 영사가 이제 이렇게 맡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한국으로 이제 데려오는 것인데 먼저 북한 측 인사가 이렇게 귀순 의사를 타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정원에서 먼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에서 직접 왔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좀 뭐 제3국 거쳤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황정엽 선생이 귀국한 망명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 저희가 준비하는 거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네요. 영국은 우리 홈그라운드고 네. 중국은 북한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황정엽 씨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북한과 중국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황정엽 씨를 제3국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또 한 달 이상 그 제3국에 체류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황정엽 씨를 필리핀으로 이렇게 네. 모시고 가서 거기서 네. 한 달 이상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시고 들어온 건데 네. 태공사의 경우는 아주 얘기가 다릅니다. 네. 합법적으로 여권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한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영국 정부와 협조를 해서 영국 정부가 태공사의 한국행을 도와주고 해서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원만하게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정엽 선생의 망령 과정 잘 보셨잖아요. 네, 저 과정이요. 저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먼저 이연길 씨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켈로 부대 해상 사리만다 부대의 책임자였는데요. 저분이 6.25 전쟁 때 신의주 앞바다까지 가서 그 북한 배를 잡아왔고 북한 대좌급을 납치해왔던 아주 그 전설적인 켈로 부대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한 1년 이상, 2년 이상이죠. 중국에 나오면 황정엽 씨를 만나서 논의를 하다가 황정엽 씨가 주체사상연구소 이사장 자격으로 일본에 왔을 때 네. 그분도 갔습니다. 가서 일본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조청년이 뭔가 느낌이 있어서 우리 황정엽 선생을 굉장히 이렇게 밀착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때 자세히 기억 돌려보시면 기억날지 모르는데 황정엽 씨가 일본을 떠날 때 KBS 기자가 따라붙어서 그 나가는 장면을 찍습니다. 그때 네. 혹시 공항에서 저분이 튀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거기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연길 선생이 또 따라 들어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결심을 해서 저분이 북경 우리 대사관도 아닌 영사초로 뛰어들어오셨죠. 일종의 망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망명이었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었던 김홍 누구시죠? 김덕홍 씨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영사초에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를 제3국으로 보내자. 필리핀에 갔다가 이번에 온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태 공사건은 제가 네.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공작으로 보이는데 아마 우선 이제 제가 과거에 늘 취재해 보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네.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랑 접촉하는 건 이해되시죠? 네. 모사드가 적으로 보는 정보기관들이 이란도 될 수 있고 이집트도 될 수 있는데 거기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다 만나놓고 비공식 노트를 하게 되는데 아마 태공사가 이번에 망명하겠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는 여기서 많은 블랙 요원들이 날아갔을 겁니다. 날아갔고 네. 영국의 MI6나 MI5 만나가지고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오는. 이건 뭐 제3국 갈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유엔 제재가 들어가니까 네. 바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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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엽 씨 그 탈북은 정말 극적인 것이 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일단 탈북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또 탈북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참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황장엽 씨가 따라다니는 그 보위부 직원들한테 네. 내일 김정일 장군님한테 줄 선물을 내 사야 되겠다. 그 선물을 사는 백화점이 북한 대사관에서 네. 한 2, 3km 안에 있는 네. 기본요금 정도 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거기 가서 선물 사러 갈 테니까 선물 사러 가겠다니까 그때 보위부 요원 둘이 미행 감시를 하다가 안 따라왔습니다. 안 따라와서 그때 택시를 타고 바로 영사관 들어와가지고 탈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택시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 택시인데요. 네. 제가 직접 확인 못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준비한 택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사초로 들어와서 영사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치해법권 지역이고 우리 지역이니까 거기서 중국하고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기부 요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 우리 이연길 할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황정혁 선생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 런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의 상황은 지금 어떨지 저희 동정민 파리 특파원도 현장에 가 있고 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던 김주일 국제탈북연대 사무총장도 오늘 전화와 통화를 해봤더니 직접 이 대사관 다녀오셨더군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대사관 건물이 아닌 일반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런던 외곽에 힐링이라는 지역이고요. 북한 대사관은 국기를 못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던 외곽의 참전 지역으로서 주로 난민들이나 이런 아프리카 계열의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적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대사관을 갔다 오는 길인데 지금도 적막감이 돌고 사람들이 인적이 없고 모든 업무를 지금 중단한 상태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급 외교관가 있으면은 네. 국기를 당연히 개양할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국기를 개양을 못하는 것은 네. 영국 정부에서 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국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국기를 개양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접촉이 있고 뭐 적막하겠죠. 초대형 사건,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 그리고 북한의 정보 당국에서 온 런던에 있는 그 주재원들도 아마 큰 위기감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좀 보여드릴 것이 이 태정무공사 이외에 서유럽에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담당자가 돈을 가지고 제3국으로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영화 베를린의 한 장면하고 굉장히 흡수합니다. 그 영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좀 유추해보겠습니다. 오늘 리악수 동지가 대사관 근거에서 활동비를 모두 빼갔답니다. Your password will be verbally confirmed upon point of contact. The agent key phrase is,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Your answer, verbatim, is, "But I've lost my folding umbrella." We're going to head to the U.S. Embassy and into the safe house. We got about 3 hours until the official time of contact.
So, factoring in travel, I can spare you about an hour. 네, 이 영화 속 장면은요, 이학수라고 불리는 지금 보이는 배우 이경영 씨인데, 베를린 주재 주 독일 대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 몰려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빼돌린 후에 망명하라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모습입니다. 제가 이 베를린 영화를 보면서 네. 느끼는 거는 저거는 아마 모티브로 삼은 것은 네. 베를린에서 저거 유사한 일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북한이 네. MD-500이라는 그 미제 헬기를 네. 이 베를린을 통해서 이게 밀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 그걸 이제 모티브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 전직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네.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좀 있겠습니다. 유럽에 자금 총책이 하나 있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고 그 액수는 많게는 4천억쯤 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온전한 사실로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네요. 현재 대성총국 산하의 유럽 네. 지국장이 네.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가명입니다.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그러는데 네. 액수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네. 액수는 과장된 것 같은데 통상 보면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39실 간부들이 탈북할 때 가지고 튀었던 돈들이 되게 한 500만 불 안팎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수십억 불 수준이기 때문에 네. 4천억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 네. 다만 이 사람이 현재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대기 상태에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베를린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저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 영화팀에서 저한테 한번 와서 뭘 해보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게 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기했던 건 뭔가 하면은 베를린에서는 남북이 저렇게 공작전 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을 무대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이징이나 심양에서 움직이게 되면 다 아시아인들이니까 이 특색이 안 나서 유럽을 배경으로 했고 저거는 이제 베를린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했던 거는 미국의 CIA하고 소련의 KGB죠. 거기서는 사람 죽이고 빼고 별걸 다 했었는데 우리는 저기서 그렇게 치열한 공작전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게 되면 저 영화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쓰는 게 있는데 저게 서독이나 동독의 정보기관들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거는 조금 과장됐고 이제 자꾸 우리가 저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돈을 갖고 튀었다, 돈을 들고 튀어라 영화 제목 같은 걸 자꾸 쓰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4천억이면은 4억 달러인데 4억 달러를 만약에 북한 돈이 빠졌다 그러면 지금 김정일 자금이 유럽에 40억 정도가 있다고 달러로 있다 그랬는데 그걸 김정은이 반 정도 썼다 그러고요. 거기서 4억 달러 들고 튀었다면 김정은은 아마 지금 전쟁하려고 벼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과장됐다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렇게 외교관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궁핍했다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태용호 씨의 그 런던의 활동 가운데 돈 얘기 꺼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천국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인데 런던서는 돈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직접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is in ready rather than in your system you have to always think and you are in a high psychological pressure what you have to do next day, next year and all. But we are very, you see, free that yes, when I drive out from my embassy in center of London here, I have to always think, what about concession charges? What about the parking? So every moment I have always calculate my mind, my brain never stops. It always calculates the money. Yes, that's how much this or that. I can use the budget or not, which I'm not used to it. In UK is much clever than us because you always use your mind. Always calculate. 네. 태용호 영사는 현재 그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국은 황금 만두주의 사회고 네. 항상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참 머리가 좋은 것 같다. 근데 나는 북한이라는 이런 천국에 살기 때문에 돈 계산 안 하고도 나는 사는 그런 천국에 살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아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요, 이제, 자,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걱정하는 태용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급은 700파운드밖에 안 됐고, 그렇죠?
저 700파운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한 6, 70만 원 정도가 저 부대사 정도의 그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만약에 700파운드를 받았으면은 네. 영국의 물가를 계산해서 네.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혼자 통회도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아들 등록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구장사정. 네. 아들이 이제 명문대학교 입학이 예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페리얼 칼리지인데 굉장히 비싼 학교잖아요. 자그만 나왔나 모르겠네요. 네. 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요,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렇게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 같은 이 노벨상 수상자를 14명이나 배출한 그 명문 대학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비가, 연간 학비가 2만 6천 파운드 정도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월급이 700파운드 정도 받는 이 그 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학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자금 압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장학금 안 나오나요? 아마도 어떻습니까? 장학금을 신청했으면 장학금을 줬을 겁니다. 워낙 네. 똑똑한 애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생활비까지 내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학부기 때문에 생활비는 자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외화를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아이를 대학 보낼 만한 수준은 되질 않죠. 그래서 아이 문제가 탈북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계속 속속 런던 활동이라는 게 공개되고 있는데 태영호가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국 과정, 그 건설 과정에 대한 칭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en President Kim Il-sung built a social system in my country, he built, in a very simple word, he built a kind of system where people do not worry about his pockets, because everything is guaranteed. You see, when you have children, you are guaranteed to go to school free of charge. When you are married and reach a certain age, you are guaranteed to receive a house from the government. 네, 저건 사실 맞습니까? 공짜 의료, 공짜 주택, 공짜 학교. 그건 그 사실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퀄리티가 어찌 될지언정.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하는 게 네. 모든 게 다 공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없는 나라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니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 네. 학생이고 군인이고 뭐든 전부 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랄까 세금이 없는 대신 몸으로 때우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의료가 공짜고 하는데 북한에서 의료가 공짜라는데 뭐 산무의료라 그래가지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푸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선전하는 거 하고 현실은 뭐 전혀 반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김정봉 교수 말씀 주셨지만 이정원 의원께 또 여쭤볼게요. 근데 저희가 영상 몇 개 봤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은 현학봉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넘버 2라면 그 1인자는 제 3년 전 대사를 지냈고 지금 유엔 대사로 옮겨간 현학봉의 모습인데 지금도 영상 공개해드리겠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영국의 공산당원들을 만난다거나 좌파 서점에서 소수의 인원을 만난다거나 북한의 우호적인 사설 단체들을 만난다거나 저희가 몇 가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s is well known, DPR Korea launched a satellite, peaceful satellite for scientific purpose in December last year. 자,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씩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우호협회 뭐 참석자들 보니까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작거든요. 지금 아까 어제도 보였던 화면에서 태영사 공사가 노래를 불렀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찾아보니까 정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소련 군가더라고요. 네. 군가를 가사를 이제 한국말로 바꾼 건데 네. 저건 아마 적기가 북한에서는 붉은기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전 세계 공통으로 보는 공산주의 창갈 겁니다. 네. 문재인가 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떠든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를 가면 우리 공간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면은 우리 국정원 아이들이 돈이 많아요. 네. 정보비가 많아가지고 정보비란 거는 즉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야 저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영수증 끊고 하게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경찰 영사관이나 외교부 영사관들은 그 자금의 제한이 있어서 정해진 것밖에 못하더라고요. 딱 그렇다면 우리 태공사나 현대사도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떠든 겁니다. 저거를 순순히 자기 북한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거 해갖고 누가 친북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약점인 거고, 거꾸로 우리 영국에 가 있는 아이오들은 저 친구의 생활비 문제, 아까 아들이 공부 잘해서 임피리얼 컬리지 가게 되면 뭐 장학금 얘기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외국인한테 더군다나 외교관의 아들한테 장학금 준다고요? 적성국가? 불능입니다. 네. 불능입니다. 그건 어디, 근데 그게 굉장히 컸을 테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가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작금이 많았던 게 한국이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돈을 잘 쓰면은 북한의 핵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태영호 공사는 이제 부인과 들어왔고 아들이 둘에 딸이 하나잖아요. 딸이 북한 또는 제2삼국에 아직 남아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못해서 혹시 딸의 안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직 뭐 지금 그 네. 제3국에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확인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신변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일부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공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가족까지 함께 한국으로 좀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 네. 태영호 공사의 그 탈북 자체를 보도가 조금 늦었으면은 네. 딸까지 데리고 오기가 가능했었을 건데 네. 이게 보도가 빨리 되는 바람에 아마 이 딸을 데려오기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탈북하기 쉬운 나라, 네. 가장 쉬운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나라가 이제 그 북한의 홈그라운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데리고 오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태영호 공사가 이제 자기의 선전 담당자로서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도 얘기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과연 장성택 처형을 바라보는 영국 언론, 서방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태영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또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They just create all these shocking stories. For instance, the uncle of the leader was fed by the dog, of all these things. They create these shocking stories. Of course, any revolution in the world, when there is opposition inside of the revolution, there should be, a process of removing all these factionals. It is normal thing. So as a Korean revolution, it is the same. If, there is, the factionals, it is natural to move them, from our leadership. 네. 자, 장성택 처형한 거 뭐가 문제냐? 내부에서 혁명에 반대했을 땐 다 쳐냈다. 역사적으로 안 그런 데가 어딨냐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네.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도 죽였다. 자기를 키워준 그 고모부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악한 놈이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국 언론이 이제 오버를 하긴 했었어요. 네. 기관총으로 이제 고사포로 쏴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개를 먹게 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개를 먹게 한 것은 오보지만 네. 그걸 화염방사로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고사총으로 쏴가지고 시체를 이제 갈갈이 찢은 다음에 네. 그 화염방사로 다 태워버렸는데, 그런 잔악한 짓을 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네. 개를 먹겠다는 게 오보니까 그 뭐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자, 일단 혁명의 내부자, 그 반대측은 그냥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도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망명하는 외교관들, 고위급 외교관들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철 씨라고요. 조미 평화센터의 소장인데 사실상 북한 당국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구장처장. 네. 이분은 좀 달리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돈과 여자로 전 세계의 북한 외교관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 이 태공사의 자녀를 납치해서 인질로 삼아서 망명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태공사가 먼저 망명을 신청을 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납치해서 인질로 삼아서 망명을 강요했다. 이제 이렇게 정반대, 끌려갔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명철 같이 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네. 친북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사람들은 되게 이제 조총련 계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조총련 계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조총련 말고도 미국의 노길남 씨 같이
그렇죠. 예,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몇 명의 아주 골수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심어놓고 네. 북한이 자금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북한 입장을 대변하도록 전혀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모락선전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에 제일 왼쪽이 김명철 씨인데요. 조총련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원했건 원치 않았건 북한 당국의 해외에 있는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자, 이분은 뭐 태영호 공사의 자녀를 우리 당국이 납치하고 망명을 강요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10년쯤 전에 우리 공영방송 라디오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네요. 자, 당시에 라디오 진행자들이 이 김명철 북한 비공식 대변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조미평화센터의 김명철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총련계 제1동포 북한 전문가인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근데 저분이 이 김명철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북한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요. 거의 완전히 조총련계니까 뭐 네. 거주지도 이제 일본이고 네.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조총련 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뭐 북한 사람이 직접 말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네.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명철 소장이 한국 정부가 돈과 여자로 유혹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아, 실제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공작비가 없이 사람을 만나면 외교관들 또 밥 먹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네. 선물 공세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뇌물을 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거기 받고 넘어가게 되면 처벌을 받거든요. 따라서 해외에 나오는 공작관이나 외교관들은 저기에 넘어가지 않는 훈련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 친구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 내부 모순입니다. 아까 우리 태공사처럼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들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한 3천 몇백만 불의 돈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CIA도 보게 되면은 네.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까지 하는 거는 이건 저 친구가 찔러 넣은 거죠. 찔러 넣고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넘어간다면은 북한 국가안전부 공작원 교육 다시 시키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 김명철 씨 이제 북한의 입장을 계속 전파하는 사람인데 10년 전에 이제 MBC와 KBS라는 공영방송에 라디오 프리 출연했을 때는요. 북한이 우리한테 했던 그 위협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도쿄와 뉴욕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큰 논란이 됐던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도쿄도 뉴욕도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소리인가 한번 진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우리도 뭐 들어볼 수 있는 얘기고 북한 매체를 통해 늘 듣는 얘기합니다만, 네. 근데 김명철 씨가 얘기한 것이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인터뷰한 시점이 2006년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10월 9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인터뷰 방송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말이 실제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추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태영호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왜 이 양반이 망명했을까? 뭐 염증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